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올여름 무더위가 한층 더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시원하게 더위를 피하고 싶다면 바다로 뛰어들어라. 바다에서 즐기는 신나는 체험, 서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젊은 층을 겨냥해 새롭게 선보이는 동해 망상 서퍼 비치에서 경험하는 서핑을 즐겨봅니다. 이웃 간 따스한 정을 나누기 위해 오늘도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어김없이 원주시 장애인 사회복지관에서는 따스한 밥정을 나누는 봉사 현장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안경 무료 기부, 마라톤 기부인 천사 운동까지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 천사 마라토너 최준 씨를 만나봅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국악과 함께 음악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춘천의 효자동과 거두리의 지명 유래를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한 작품 반쪽이의 대모험. 국악이 어우러진 반쪽이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27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자 코로나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을 넘겼는데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분들, 출산을 앞둔 임산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현재 코로나에 확진된 임산부들의 경우에는요, 일반 병원에서 출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임산부들이나 신생아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일반 네. 병원에서 일반 산모들을 코로나에 확진된 산모들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임산부 전용 병상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임산부분들은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임산부들이라면요, 119 구급대에 전화를 걸어서 병상을 배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다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리저리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119 구급대에서 출산을 한 경우도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구급차 안에서의 출산은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임산부 전용 병상을 비롯한 특수 병상, 전용 병상의 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통 창구는요,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카오 앱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보내주고 싶은 문자 같은 거 네. 카카오 친구를 이용하시면 저희와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합니다.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소식은 영동에서 준비한 소식인데요. 저는 이번 여름에요, 네. 이 운동, 이 운동? 기필코 배우려고 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만보 걷기 시작을 하셨는데 뭔가를 네. 또 배우신다. 네, 어떤 맞습니다. 운동입니까? 바로 서핑입니다. 서핑. 근데 명수 씨는 서핑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요,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해본 적이 없고 해외에서 체험용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래요? 사실 너무 배우고 싶은데 한 번 해봤다 보니까 네네. 너무 초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좀 소극적이게 돼서 네네. 좀 걱정이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명수 씨처럼 이렇게 서핑에 정말 초보분들도 반겨주는 그곳이거든요. 어떤 곳인지 지금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군. 기억하시나요? 일명 채윤 리포터의 대활약상. 가수로뿐 아니라 리포터로 승승장구하며 이젠 웬만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자신하는 그녀지만 야무지게. 아우 좋네. 아니 근데요, 제가 못하는 거 없는 진짜 만능 제주꾼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못하는 거
제가 수영을 진짜 못해요. 물을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로 물을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 바닷가에서 이렇게 촬영한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모래밭이나 탁 걷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료수 마시고 바닷바람 쐬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렇게 우리 촬영을 합시다. 에? 뭐라고요? 아니 무슨 서핑이에요. 서핑은 저는 못해요. 저는 진짜 못해요. 서핑을 진짜 못해요. 이렇게 나오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제작진 심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물 앞에서 진짜 너무 작아져. 좋아. 그래, 결심했어. 한참을 요리 빼고 조리 빼더니 결국 평생 처음 서핑에 도전하기로 결심. 이게 보는 거야. 저기요, 잠깐만요. 무더위와 파도에 당당히 맞서는 채윤 리포터의 신나는 서핑의 세계 빠져보실까요? 이곳은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변. 강원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서핑을 즐길 수 있지만 이번에 새롭게 서퍼들을 위해 마련된 동해 망상 서퍼비치. 특히 이곳은 젊은 층과 초보자를 위해 마련된 서핑 해변이라는 것에 주목. 여유롭게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과연 채윤 리포터도 잘 해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왜요? 제가 사실은 물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오늘 PD님께서 꼭 서핑을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거든요. 여기는 오늘 같은 경우 수심도 되게 얕고 파도가 되게 이쁘게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물이 무서워해도 걱정 없이 서핑할 수 있어요. 정말 걱정 없이 서핑을 해도 된단 말씀이신가요? 강사님이라고 할 줄 알았죠? 아유, 제가 진짜 PD님한테 손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맨날 괜찮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방송국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여기는 오늘 수심도 되게 얕고 그렇기 때문에 저만 믿고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강사의 길은 이다지도 험한 것인가? 의심쟁이 채연 씨를 어르고 달랜 뒤 제일 먼저 이론 교육부터 확실하게 시켜주는데요. 아니 근데 강사님 이런 수업은 왜 해야 되는 거죠? 서핑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서핑보드를 컨트롤하는 방법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 방법 모든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물에 들어가서 더욱더 안전하게 서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문교육은 꼭 받는 게 좋아요. 게다가 우리는 슈트라는 걸 입잖아요. 웨이슈트라는 걸 입는데 이 웨이슈트는 물에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슈트를 입고 서핑을 하다가 물에 빠져도 긴장하지 말고 그대로 편안하게 있으면 자연적으로 물에 뜨기 때문에 파도를 알고 나를 알면 실전에서도 백전백승. 미리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공부도 끝났고 바다야 언니 왔다. 짠! 이렇게 또 수트를 입으니까 뭔가 또 전문가적인 또 느낌이 확 나면서 서핑을 막 잘 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여전히 무서운데요. 강사님 이제 갈까요? 출발! 간대요. 무서워. 강사님 무서워요. 자 이제 해변에 도착했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주의사항과 안전교육을 좀 받고 자 그러면 이제 지켜야 될 안전사항도 알았으니까 이제 바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죠. 아직도 멀었어요? 그럼요. 앞으로 나가려면 기본적인 동작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패들이나 일어나는 동작 연습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서핑의 90%는 패들링이라는 말이 있죠. 가장 중요한 패들링부터 배웁니다. 자, 양손으로 보드를 잡고 너무 몸을 흔들지 말고 자, 그대로 내려놓고 자, 패들도 할 줄 모르면 심심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체를 들어줘야 된다. 알겠죠? 선지! 자,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하나, 둘. 맨 밑에 갈비뼈 위에 올려줍니다. 자, 기다렸다가 내가 업이라고 외치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끝. 하면 앞발만. 그렇지. 하고 일어나면 끝.
아주 쉽죠, 그죠? 자, 이론 수업은 마쳤으니 이제 진짜 바다로 고! 무서워. 오늘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해 망상 비치는 초심자에게 최적화된 비치라고요. 걱정은 노노. 강사님 수십 년 경력에 이 정도 겁쟁이 수강생은 처음 만나셨을 터. 그래도 웃으며 다 받아주시네요. 물이.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주 그냥 서핑을 입으로 하네, 입으로. 같이 들어가, 같이. 나랑 같이 들어가, 괜찮아. 알겠어요. 잠깐만요. 시험을 좀 하고.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와서 엎드리기만 해, 그냥. 아니 근데 파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얼씨구? 아, 이건 아니지. 서핑 강사라는 극한 직업 체험인가요? 파도만 봐도 겁부터 집어먹는 채윤 씨를 위해 조금씩 진도를 나가보려 하지만 결국 외치는 한마디. 자, 오케이. 일로. 따라가. 이러다 강사님 우는 거 아니죠? 제발. 심기일전. 다시 한번 배운 대로 보드 위로 올라가려는 채윤 씨. 그런데 제법 균형을 잡는 모습. 바로. 자, 엎드려. 물 공포증을 극복하자 실력이 느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자,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볼까요? 아이코, 하지만 이 정도면 일치월장. 그새 재미가 붙은 채윤 리포터. 평형 감각만 제대로 익히면 파도 속을 빠져나가는 희열을 얻게 됩니다. 물론 물을 살짝 먹을 순 있어요. 처음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 표정. 이제야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죠? 거봐요, 강사님만 믿고 제대로 움직이면 이런 신나는 체험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우와, 드디어 일어서기까지. 바다와의 만남이 이렇게 즐겁다는 걸 태어나 처음 깨달은 채윤 리포터. 이제 더 이상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 솔직히 처음에 진짜 무섭고 겁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서핑을 해보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 동해 바다에 그냥 확 풀고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올 여름 휴가 이 동해시로 서핑하러 많이 오세요. 지쳤던 일상의 덮개를 모두 던져버리고 싶다면, 찢는 듯한 찜통 더위를 훌훌 떨어버리고 싶다면 바다만큼 최적의 장소가 어디 또 있으랴. 시원함과 짜릿함, 낭만과 여유, 그리고 운동 효과까지. 게다가 서핑 초짜에게 안성맞춤인 동해 망상 서퍼비치에서 올여름을 제대로 박살내보는 건 어떨까? 무더위야, 딱 기다려. 자, 어떻습니까? 동해 망상 해변 네. 추천지로 괜찮죠? 인정합니다. 모처럼 요소 씨가 제대로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화면을 보니까 네. 우리 채윤 씨보다는 제가 한 100배 정도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또 100배요. 얻었습니다. 예. 100배 말씀하신 거죠? 네. 자, 어쨌든 그 강사님께서 뭐 햇살이나 파도 때문에 당황하신 게 아니라 아마 채윤 씨의 이 비명 속에 놀라시지 않았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잘 해내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까지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명수 씨도 잘 해내시리라 믿겠습니다. 이게 칭찬인지 무엇인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요.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채윤 씨처럼 겁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초보 서퍼분들이 계시다면요. 동해 망상으로 서핑 여행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원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원주에서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사랑을 배달하는 분입니다. 사랑을 네. 배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 계속 달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한 끼를 배달하는 천사 마라토너 최준 씨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만날
이분은요, 사랑의 배달부라고 합니다. 이분의 특징은요,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 매번 달리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게요. 사랑을 배달하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는 분을 찾아왔는데요. 웬 안경점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에서 사랑의 배달부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우체국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했거든요.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예,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1m당 1원을 기부하는 천사운동 마라토너 최준 씨. 그의 근무지에는 각종 자원봉사 상장과 메달이 가득한데요. 마라톤 기부, 무료 안경 기부 등 모두 지난날 봉사의 흔적입니다. 사진 보니까는 뭐 인증서, 상장, 메달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랑의 배달부세요? 제가 안경사잖아요, 직업이. 그래서 제가 천사운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외된 이웃들한테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87년부터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 메달하고 봉사한 인증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매장 앞에 귀여운 돼지 저금통이 꽤 많이 모았네요. 네네. 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돼요? 안경 고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가끔 망가져서. 근데 이제 돈 받기가 뭐하면 자발적으로 고객님들이 이거 후원금 내시라고 이렇게 엿다 기금을 이제 내주시면 제가 매월 원주시 천사운동 본부에 매월 자동이체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금통입니다. 사랑의 저금통. 오. 예. 사장님 잠시 자리를 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네. 메모장을 해놓고 지금 반찬 봉사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포장도 해야 되고 사회장애인복지센터 좀 가야 됩니다. 자리를 비우고.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반찬 봉사 현장. 원주시 장애인 사회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마라톤 기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반찬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야, 일단은 일손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아니, 내용물이 엄청 많네요. 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저도 함께 일손을 도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반찬을 포장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변 장애인 이웃들에게 사랑의 반찬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최준 씨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봉사 중에 하나랍니다. 원주에 있는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현재 반찬 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원주시하고 법인 지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59가구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밑반찬과 부식거리 같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매달 자택으로 배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기관 직원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기에는 좀 많이 역부족이어서 지금 매주 오시는 봉주루 원주같이 이런 원주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와 그리고 개인 봉사자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끝내고 따끈한 반찬이 식기 전 집집마다 서둘러 배달하기 위해 나서는데요. 오늘 배달할 곳은 모두 8가구. 동선이 정해져 있어 바삐 움직여야 모두 배달할 수 있답니다. 마라톤 하는 후배가 반찬 봉사를 하고 있어서 연락이 한번 왔어요.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는 천사 마라톤을 달리면서 또 봉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반찬을 챙겨 달려온 이곳. 매주 찾아오는 가구 중 한 집인데요. 계세요? 안 계시네. 치료받으러 많이 가세요, 병원에. 그럼 바깥에 놔놓으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해를 얻고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넣어놓고. 잘 있었어요? 활동지원사님은 안 계시네요? 네. 예, 요거. 예. 냉장고 넣어놓을게요, 공주님. 예. 네, 어떠세요? 이렇게 매주 자주 보시는 것 같은데. 다 찍어서 가지고요. 네. 저
다시 보지 싶다. 사랑해요 어머니를 하트뿅. 너무 고맙죠. 갖다 주니 또 여기까지 배달까지 해주시니 저분 너무 수고하셔요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 분도 그렇고. 따스한 밥정이란 게 이런 걸까요? 오고 가는 정에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특별히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다 보면 네네. 정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정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어떤 기억이 남으세요? 그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시각장애 분이 계셨어요. 오늘 내 목소리만 듣고 굉장히 반갑게 하시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청주 뭐 시설 요양원에 가셨는데 그분이 늘 그리워요. 여기 오게 되면 그분이 빨리 몸이 완쾌되셔서 내가 배달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은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낮에는 사랑의 배답으로 밤에는 천사 마라토너로 변신. 최근 코로나19로 마라톤 기부를 잠시 멈췄지만 올가을 대회를 앞두고 연습 중입니다. 선생님 또 저녁에는 마라톤을 뛰러 오셨는데 마라톤은 언제부터 또 하신 거예요? 제가 2002년부터 금연 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1년 준비해서 풀코스는 2003년부터 뛰게 됐고 준비는 2002년부터. 야, 그럼 네. 마라톤을 하시면서 이제 기부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총 누적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세요? 2007년도에 한 번 1,400km, 그다음에 또 2009년도에 1,400km 또 한 번, 2012년도에 1,400km. 그래서 지금 누적거리는 전체 다 10km 하프 풀코스 하면 한 5,000km 되는 것 같아요. 네. 쌓이는 누적거리만큼이나 커져가는 봉사의 열정. 1,4km 거리당 14,000원의 적립금을 직접 모아 기부해왔답니다. 저희 창립 멤버이신 우리 최준 고모님께서는 지금 뭐 나이가 지금 뭐 60대가 넘어가시는데도 50대 못지않는 체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좋은 기록으로 지금 마라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클럽은 2002년도에 창립되어서 역사가 깊은 클럽이고요. 30대부터 저 7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문에서 수상도 아주 여럿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클럽입니다. 아프지 않고 아이들한테 또 폐 안 끼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배울 게 더 많더라고요. 봉사를 해보니까. 근데 마라톤도 뛰어보니까 그 희열을 느껴요. 완주했을 때. 그리고 희열을 느끼는 것도 봉사하면서도 또 희열을 느끼고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하면서 저도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됐는데 앞으로 선생님 이런 삶을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6학년인데 지금 앞으로 목표는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 80대까지 마라톤 하고 반찬 봉사도 하고 싶고요. 또 차후 계획은 천사 마라토너로서 그 14,000원이 원주시 천사운동 기금에 올 연말쯤 되면 1,400km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번째인데 한 번 더 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부상 없이 즐겁게 하다 보면 5번째까지 하고 싶습니다. 팔팔한 80대까지 봉사를 이어갈 거라는 천사 마라토너 최준 씨.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배달하는 행복 배달꾼. 끊임없이 달리는 열정이 있는 한 그의 봉사는 계속될 겁니다. 자, 달리는 최준 선생님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이셨습니다. 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결국 나를 돕는 길이다. 이 말이 참 와닿네요. 맞습니다. 최준 씨가 처음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건요. IMF 시절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담배를 끊고 또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일이 다른 일을 돕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자, 경기도 어려운 요즘인데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 이 도움의 손길을 내놓고 봉사를 실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요. 사실 실천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계속해서 최준 씨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힘이 닿는 한 봉사활동 그러니까요. 이어나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앞으로 천사 마라토너 활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봉사활동들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길 저희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훈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갑니다. 옆으로 사이즈 때 여기 서 여기 반대로 서 가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세미프로 소속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역습 기회를 이어나가는 춘천. 저희보다 높은 팀이고 더 좋은 팀이고 근데 또 경기라는 건 또 모르는 일이고 다시 이제 프로 리그로 K12로 올라가는 게 제 목표. 제가 프로라고요? 불리고 싶냐고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자, 문자를 보내줄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지금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 중에 있는 터치가 가능한 네. 방송 프로그램이 보이실 겁니다. 그거 누르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제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역시나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이 정말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이 열풍을 타고 이 오사카의 코리아타운도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일제시대 제주도민들이 건너가 뿌리 내린 오사카의 코리아타운 오늘 함께 만나보시죠. 일본 오사카의 코리아타운. 한국 가게 앞에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들이 가득합니다. 학사의 키무치. 사회적 거리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는 6월 무렵부터 한국행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몰려든 일본인들의 모습이 화제였는데요. 인기 스타는 물론 한식부터 미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사로잡은 한류 열풍. 제1제주인들이 뿌리 내린 오사카로 가봅니다. 일본에서도 제1제주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오사카. 제1제주인 1세대부터 3, 4세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자리 잡아 왔는데요. 제주 사투리가 넘쳐나 일본 속 작은 제주였던 코리아타운에 최근 현지 일본인들의 발길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을 따라 한국 문화와 음식을 접하기 위해서인데요. 곳곳에 한글들이 반갑습니다. 맛의 진리, 양념치킨은 이곳에서도 인기군요. 생이나 양념을 해서 숯불에 구워내는 고기. 분식도 먹거리에서 빠질 수가 없죠. いろんなグッズとかお店が食べ物とかあってとても楽しいです。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美味しかったです。 역시 한류의 정점엔 인기 스타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팬덤을 이루는 BTS를 시작으로 한국의 걸그룹과 보이그룹들이 일본 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요. 온갖 굿즈를 안 살 수가 없죠. 게다가 팬층도 남녀노소 고르게 많다는 겁니다. BTS お韓国が好きだから韓国好きですか好きです。いつか行きたいと思ってます。 이분들은 한식 음식점 앞에서 음식을 고르고 계시네요. 갈비탕, 뚝배기, 비빔밥. 와, 이 줄 좀 보세요. 담백하면서도 맛이 깊은 데다 드라마 속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직접 맛보고 경험하고 싶어 한다네요. 와, 반가운 도라르방을 이곳에서 보네요.
사실 이곳 오사카 코리아타운과 이쿠노쿠 일대는 제1제주인의 아픔과 역경의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강점기에 아무래도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자체 내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일본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히라노가와라는 데가 그 1920년 당시에는 저지대고 습하고 비만 많이 왔다 그러면 물이 넘쳐나서 홍수가 나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버린 땅인데 그래서 그 당시 옛날 이름은 이카이노죠. 돼지들만 살던 땅 이카이노죠. 돼지들만 사는 버려진 땅에 이 제주도 사람들이 가서 살기 시작한 거죠. 척박했던 식민지 시절, 먹고 살기 힘들었던 제주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제주를 떠나 일본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무렵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정기선인 군대환이 생겨납니다. 내년이면 벌써 100년이 되네요. 군대환은 이틀에 한 번꼴로 제주의 여러 포구에서 사람들을 태워 오사카로 제주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기대와 불안을 가득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배는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온갖 차별과 멸시를 견디며 아무도 하지 않는 가장 밑바닥의 일들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을 모아 가족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리고 강인하게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렸죠. 바로 제1제주인 1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있어 우리 제주는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제주 사람들이었던 이곳이 요즘은 오사카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제주 사람 주효자 씨네 반찬 가게도 손님이 끊이질 않는데요. 정갈한 맛에 한 번 빠지면 바로 단골 손님이 돼버리죠. 진짜 맛 좋아 맛은.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대기 행렬이네요. 수십 년 이곳을 지켜온 주효자 씨. 요즘 한류 인기를 제대로 실감하고 있다네요. 한류는 굉장히 일본 사람들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엄청 많이 와. 요즘이 아니고 뭐 많이 와. 많이 오는데 우리 집은 항상 줄이 서. 왜냐하면 맛있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일본과 오사카에 불어오는 K 한류의 바람. 차별받던 제1제주인의 마음에도 모처럼 자부심과 보람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일본 속 작은 제주. 그곳에 부는 한류 바람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춘천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 방학을 한 학생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해서 많이 한 기분이 좋겠지만요. 우리 부모님들은 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재밌게 해줘야 하나,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 아마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더워서요. 그럼 이럴 때는 실내에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실내 공연장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 마을 이야기가 무대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멋진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여기 뭐 효자도 있고 실령님도 계시고 효자가 굉장히 많이 있네 여기. 효자가. 혹시 여기가 무슨 동인지 아세요? 제가 춘천 토박이잖아요. 여긴 효자동이죠. 그러면 여기 내려오는 전설도 알고 계시나요? 전설은 처음 듣는데.
오늘 그 전설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전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제가 또 이런 거에 빠질 수가 없죠. 오늘 그 전설 시청자분들께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우리 동네 이야기가 창작 음악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동네 지명 유래를 무대 위에서 만나볼까요? 춘천의 공연 예술인을 위한 완벽한 공간.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전설을 알 수 있다고요? 왜 여기로 오라고 하는 거지? 와, 어제 공연 준비 시간인 것 같은데. 뭐가 엄청 많네. 전설을 찾으러 간 곳엔 뭔가를 연습 중인 분들만 계신데요. 악보도 보고 연기 연습도 하고 도대체 뭐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효자동이 왜 효자동인지 거두리는 왜 거두리인지 궁금하다니까 저를 여기를 데리고 오셨는데 잘 찾아왔나요?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상황 속에서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연기 연습을 하시는 걸 보니 연극인가? 노래 연습을 하는 걸 보니까 뮤지컬? 장구에 가야금까지? 도대체 무슨 공연이에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작품은 반쪽의 대모험이라고 국악으로 연주하면서 동화가 있는 뮤지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창작국악 동화음악극 반쪽이의 대모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설화를 구성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본 공연을 며칠 앞두고 총연습이 한창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네요. 사실 아까 이렇게 열심히 좀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 새치가 살짝 느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새치가 와서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덮었네요, 그냥.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춘천에 살면서도 이 설화는 잘 몰랐었거든요. 이번 이 연극을 이렇게 설화 이 반쪽이를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효자 이야기가 굉장히 매력이 있게 다가왔어요. 부모님을 떠나보내기 어려운, 그래서 붙들고 있어야 되고 산에 가가지고 한겨울에 열매 따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어머니를 벗어나서 혼자서 독립해 나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야기와 더불어서 생생한 라이브 연주를 펼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전통악기인 가야금, 장구는 물론 디지털 음향 장비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어제 굉장히 바쁘게 악기 막 준비하시던데 일반적인 타악기 같진 않아요.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악극이라는 장르상 여러 사운드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쿠스틱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전자 패드 안에도 이제 300여 가지 넘게 남는 사운드가 있어서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사운드적인 면에서 훨씬 더 이제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이 보통 음악극을 봤을 때 어쿠스틱만이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아마. 딱딱 맞는 호흡으로 무대를 주름잡는 배우들. 노래, 춤, 연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나무 쓰러질까봐? 얼마나 따고 있었지? 뭘 어려워 그랬어. 나무 벨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아까 보니까 우리 배우님께서는 사투리를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네네. 좀 어려우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 저는 강원도 사투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또 저희 연출님께서 또 강원도 사투리를 쓰는 작품을 많이 하셨어서 그걸 좀 이제 자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하셨던 연극이나 연기랑은 조금 차이가 좀 있나요? 이번에 하시는 게? 일단 호랑이 역할은 처음이어가지고요. 동물과 사람을 오가는 아주 열연을 펼치고 있답니다. 의상 체인지할 때 무대 위에서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너무 스포하나? 스포. 약간의 스포는 또 보러 오시면 아실 테지만 네. 저희가 무대 위에서 의상을 체인지해요. 바꿔 입는데 그때 이제 이 매무새가
잘 안 여닫는 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상 좀 실수가 있었어요. 네, 그때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네. 드디어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총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실전 공연처럼 진지하게 연습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악기들의 하모니. 아니, 그런데 연주를 하다 말고 연기를 하는 연주자들. 혹시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계세요? 저는 3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행자, 두 번째는 구렁이, 그리고 세 번째는 반쪽이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딱 보니까 1가지 아니면 2가지 정도를 갖고 계신데 어떻게 혼자만 3가지 좀 벅차지 않으세요? 조금 벅차긴 한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씬이 아니라서 네, 3가지를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공연을 바라볼 때 좀 어떠한 관점을 갖고 바라보면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부모님에 대한 그런 효심과 그리고 반쪽이의 용감함을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함께 그 슬픔과 기쁨 그리고 우리 음악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거를 다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반쪽이는 겁쟁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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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어머니를 떠나 모험을 떠나는 반쪽이, 무서운 까마귀 떼, 호연이를 노리는 구렁이, 신비한 도깨비들을 지나서 무사히 약초를 구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한테 잡아먹힐 테냐? 이 손의 샘 신비한 힘 저희가 여러 관객들과 많이 이제 작품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모든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작품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반쪽의 대모험이 춘천을 넘어서 또 다른 여러 곳을 찾아가서 좋은 관객들을 만나서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쪽이의 대모험 많이 보러 오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이 작품의 소재가 되면서 더 친근하고 반가운데요. 과연 진영 씨는 효자동과 거두리의 비밀을 밝혔을지 여러분도 직접 공연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네, 우리 동네 지명 유래를 소재로 만든 창작 국악 뮤지컬 반쪽의 대모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재미있는 건 물론이고요. 국악 뮤지컬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전통악기의 연주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주말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춘천 인형극장에서 공연된다고 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이렇게 시원한 실내 공연장에서 자녀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한여름밤의 꿈님. 구급차에서 출산해서 구급대원을 찾아 감사 인사를 했는데 되려 구급대원께서 아기를 위한 선물을 전달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따뜻한 소식이지만 구급차 출산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서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임산부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병상 확보가 빨리 맞아요.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특수병상을 늘려나간 노력이 좀 계속되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서핑은 동해바다죠. 서핑은 파도, 바람, 사람으로 완성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 위를 달리고 싶네요. 아, 서핑이 파도, 바람, 사람으로 완성이 된대요. 알고 계셨어요? 파도, 바람까지는 제가 네. 생각을 했는데 야, 사람이 빠졌네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바다 위에서 몸을 이렇게 딱 바짝 세우는 게 무섭기는 해요. 굉장히 무섭기는 한데 한 번 그 바람을 가르는 느낌을 느껴보면 다시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또 하게 되는 꼭 한 번 이 동해망상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아까 명수 씨가 서핑 한번 해보셨다고 저에게 방송 나가는 동안 그렇게 자랑하셨잖아요. 근데 그 수트를 꼭 잘 챙겨서 입어야 맞습니다. 된다면서요. 여름철에 네. 해가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요. 네네. 화상을 입으실 수가 있어요. 화상이요? 네, 그래서 네. 선크림을 꼭 발라주시거나 저렇게 수트를 입어주셔야 화상을 입지 않으시니까요. 그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기님 보내주셨네요. 왠지 천사는 여자분만 있을 것 같은데 남자분 천사시네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어요. 오늘도 반성합니다. 훌륭하시네요. 짝짝짝 하고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아, 물론 천사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저희 강원 365에서 소개해드린 봉사활동 단원들만 해도요. 남성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마라톤으로 또 그러니까요.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이 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또 용석 씨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한때 달리기에 좀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1년에 1,004km를 달리셔서 네. 또 그 적립된 그 적립금을 또 기부도 하시고 그렇죠. 1,004km면 진짜 풀코스로 거의 20번 정도를 달리신 건데 그게 가능한가요? 1년에 2주에 한 번씩은 풀코스를 달리신 거거든요.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 체력 유지해 주시길 저희도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땡초님 땡초님. 보내주셨네요. 물 무섭기도 하지만 배가 나와서 못 타요. 라고. 아닙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충분히 아하. 하실 수 있죠. 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권희님. 동생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물에 들어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서핑은 자세도 중요한데 저는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금방. 아까 채윤 씨도 물에 트라우마가 있으신지 굉장히 무서워하셨거든요. 물을. 네. 용석 씨 혹시 물을 좋아하시나요? 무서워하시나요? 저도 그 어릴 적에 수영을 배웠었는데 네.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를 물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오. 근데 그게 계속 물을 먹고 빠지고 또 하다 먹고 보니까? 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물에 친해지더라고요. 오, 지금은 그럼 물과 굉장히 친한 사이신가요? 뭐 친한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무서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네. 용석 씨도 이번 여름 동해 네. 망상으로 가셔서 서핑 한번 아.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의견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요. 연이은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는 네. 식당들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 아. 가격 업소들입니다. 착한 가게 업소분들 정말 착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네. 뭐 잔치국수 한 그릇에 뭐 1,000원, 김치찌개 4,000원, 뭐 비빔밥 5,000원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계신데 코로나19 거기에 이 물가 상승 이 시기가 겹치면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어렵다. 이 시기를 모두가 다 잘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가격 상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이 착한 가격 업소는요, 강원도에만 380여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 착한 가격 업소들에 대해서 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겠지만 최대한 시원한 곳에서 행복한 저녁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